언제부턴가 헬조선은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꺼려지는 비속어에 가까운 느낌을 줬었는데요. 이제 헬조선은 거의 공식적인 단어에 가까운 느낌으로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밥값,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출산율,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긴 노동시간에 비해 떨어지는 생산성, 부조리한 서열 문화 등은 한국 사회를 그다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객관적으로 좋은 면모도 아주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중 독립을 이룬 후 이렇게까지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화를 이루기도 했고 현재 K-팝이나 K-드라마 등을 필두로 한 한국의 문화산업은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면모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한국에는 헬조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회로 인식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의 주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우창이라는 젊은 영문학자의 헬조선 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부터 2016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헬조선과 청년을 연결시킵니다. 헬조선은 요즘 대부분의 신조어들이 그렇듯이 인터넷에서 나온 단어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단어였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왜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추적합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의 헬조선 담론은 기성세대의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2015년 한 기사에서는 헬조선 담론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1.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헬조선이다. 2. 헬조선됨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및 정부의 무능함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미개함이다. 3. 청년 집단은 취업난만이 아니라 사회 전역에 존재하는 강도 높은 착취를 포함한 각종 청년 문제의 당사자들로서 헬조선을 탈출하거나 탈조선, 노예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4. 헬조선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금수저로 태어나야 하며 흑수저들은 노후력을 통해 신분 상승하기를 요구받지만 이 노후력의 요구치는 무한하여 사실상 신분 상승은 불가능하다. 5. 탈출도 신분 상승도 불가능한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무기는 죽창으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앞에서는 찔리면 죽는다는 점에서 다 평등하지만 이는 자기 파괴에 가깝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 사회에 대해 이 정도로 심각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장난 섞인 의도로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성의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규정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중반 막 떠오르던 청년층의 헬조선 담론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 쪽에서 보기에 헬조선을 운운하는 청년층은 혁명을 통해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없는 답답한 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극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헬조선 담론은 남 탓에 불과합니다. 북한 같은 덜 발전한 사회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사회에 살면서 눈만 높아져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기성세대의 이러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이우창 학자는 민중주의와 뉴라이트 사관을 분석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민중주의 사관은 민중이라는 주체가 지배에 대항해 해방을 이루는 것이 역사의 진행 방향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때 민중은 다수의 피지배 계층이고 지배자들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민중주의자들은 힘없는 다수가 힘있는 소수를 제압하고 민주주의적인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진보적인 학생운동 등에서 민중주의의 영향력이 상당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90년대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누가 민중이냐 했을 때 이제 딱히 그 정체성에 자신을 소속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지게 되면서 민중주의는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전히 민중주의적 사고방식을 유지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시민 같은 주체를 새로 내세워서 저항과 해방의 서사를 이어가려고 하죠. 일부에서는 젠더적 의미가 가미된 소수자를 새로운 주체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한 2000년대 들어서 민중주의자들은 청년 세대를 저항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조리한 기득권층을 제압하고 해방을 일으켜야 할 미래의 주인공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이제 민중주의와 겉보기에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뉴라이트 사관을 살펴보죠. 논문 저자에 따르면 뉴라이트 사관은 한국의 역사를 통치 엘리트라는 주체가 미개한 상태에 놓인 정근대적 한국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보는 역사관을 가리킵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후진적 상태에 남아있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멋진 나라죠.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면 어떤 주체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발전된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역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뉴라이트 사관은 민중주의 사관과 형식적인 유사성을 갖습니다. 다만 민중주의에서는 다수가 주체가 되어 소수의 억압을 철폐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뉴라이트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사회의 전체적인 후진 상태를 극복하는 것으로 포인트가 바뀌었을 뿐이죠. 뉴라이트 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민중은 사사건건 봉기를 일으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한국 사회를 전근대적인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해로운 집단에 불과하죠. 따라서 뉴라이트 지지자들은 청년 세대가 봉기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이어받으며 자랑스러운 한국의 세계화를 이끌 근면하고 건설적인 인적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진 민중주의자들과 뉴라이트 지지자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청년 세대를 자신의 쪽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들의 정치적 미래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 세대가 보기에는 이 둘 다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중주의적 색깔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북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는 북한을 별로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수의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북한은 민중이나 인민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답답하고 경제 발전이 안 된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보수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뉴라이트적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발전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런 태도를 국뽕이라고 부르면서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즉,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전통적인 진보, 보수 둘 다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유창 학자는 헬조선 담론이 이 두 기성세대적 관점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헬조선 담론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은 아직 전근대적이다. 2. 전근대성 혹은 미개함은 전체 시스템 및 꼰대들에게서 잘 드러난다. 3. 꼰대들은 다음 세대도 미개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한다. 4. 청년 세대는 노력과 착취만 강요받기 때문에 근대화 과정을 지속하는 주체로서 기능할 수 없다. 5. 청년의 유의미한 생존 양식은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탈조선을 하거나 죽창을 드는 것뿐이다. 이런 논리를 통해 민중주의와 뉴라이트 사관은 모두 거부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기존의 민중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문제가 단지 소수의 지배계층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과 기성세대의 비합리적인 면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지나친 경쟁과 착취를 강요받는 사회적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주체가 되어 사회를 변혁하라는 역사적 사명 같은 것도 딱히 와닿지가 않는 일이고요. 또한 청년 세대는 뉴라이트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비합리적인 과거로부터 합리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지지자들과 달리 지금 한국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정근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비합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청년들이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한국을 벗어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즉, 한국 사회는 합리성으로 나아갈 희망이 가로막혀 있는, 특히 기성세대의 꼰대적인 면모에 의해 그 희망이 가로막혀 있는 절망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헬조선 담론을 지지하는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었던 거대한 두 역사관의 반기를 듭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의 전제는 받아들이되 그 발전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게 가로막혀 있으며 그 가로막힘의 주된 원인이 기성세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기성세대에게 저항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즉, 헬조선 담론은 단지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냉소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부거한 관념적 틀에 동의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기존의 사고방식에 잡아먹히지 않겠다는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정신을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내뱉는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배후에 담긴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분석했는데요. 골자는 청년 세대가 과거의 움직임을 이어받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기성세대의 러브콜 작업에 반감을 느낀 청년 세대가 기존의 역사적 프레임을 거부하는 새로운 정신을 헬조선 이야기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고 발전을 이루고 싶어도 답답한 한국 사회 구조가 그걸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런 비판의식을 표출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의 역사인식을 거부하려는 경향을 가진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요. 다만 제가 이 논문의 주장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건 애초에 청년 세대는 주체나 발전 같은 것에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건데요. 과연 지금의 청년 세대는 주체가 되고 싶어 할까요? 발전을 이루고 싶어 할까요? 물론 그럴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주체가 무엇인지,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예 기성세대와 다른 관념을 품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주체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해도
그건 대부분 미시적인 나 자신이지 거시적인 정체적 주체가 아닙니다. 애초에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커다란 공동체적 주체가 돼서 발전을 만들어낸다는 의식이 아주 약합니다. 그런 걸 시대착오적이라고 느끼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는 발전에 대해서도 기성세대와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관념을 품고 있습니다. 전통적 관념에서는 사회의 발전을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바라봤습니다. 그게 좌파적인 방향성이든 우파적인 방향성이든 말이죠. 그런데 청년 세대는 딱히 강하게 지지하는 발전의 방향성 자체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커다란 정치적 변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고 해도 그건 주로 단기적인 특정한 가치 판단적 사고가 맞아떨어져서 순간적으로 그런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똑같은 방향만 추구하며 그것을 역사의 발전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의 주체 되기와 발전 서사는 받아들였으나 현실적으로 그걸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기존 사회 구조를 비판한다는 이 논문의 주장에는 약간 반대합니다. 저는 그보다 청년 세대는 애초에 주체나 발전에 대해서 기성세대와는 아주 다른 관념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저는 헬조선을 둘러싼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미시적이고 무작위적인 의미를 강하게 띈다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통해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의 프레임에 반대하는 면모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반대는 기존에 있었던 거대한 역사적, 정치적 프레임을 대체하는 또 다른 거대한 역사적, 정치적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아예 그런 거대한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했던 전통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전 세대의 많은 우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많은 좌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이전 세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향 규정은 청년 세대에게 그리 큰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헬조선 담론은 딱히 어떤 특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비판하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단지 기성세대가 문제라고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더 거대한 체계 곳곳에 문제가 가득하고 사실 그 문제를 이루는 한 축이 청년 세대 자신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한 방향을 정해서 뚫고 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헬조선은 이 복잡한 문제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헬조선 담론을 통해 젊은 세대는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서 기성세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무작위적인 상태로, 방향성이 없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 한국 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나 세대 논리 같이 특정한 방향성을 띠는 비판이 아닌 이런 총체적이고 무작위적인 비판의식이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